리코딩인 프로그레스라고 얘네들은 얘기한다, 그치? 그러면서 영어로 한 단어를 배우는 거야, 얘들아, 그치? 리코딩 스타트란 말을 안 쓰네. 고급스러운 언어지, in progress가. 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그 할로젠 원소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할로젠 원소의 성질까지,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물질들이 있을 텐데,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런 성질들이 결국 전자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이런 전자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구조를 좀 볼 거예요. 자, 일단 원자의 구조를 봐봐. 원자의 구조를 보게 되면, 원자의 구조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잖아, 그지? 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핵에 삥 둘러서 뭐가 있어요? 핵에 삥 둘러서 전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양성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해서 중성자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핵을 이루고 있는 입자는 두 가지. 양성자, 그 다음엔 중성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엔 전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이제 성질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전하 비하면 몇 대 몇이야? 양성자하고 전자가 1대 1이지. 종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양성자 전자 수는 같아 안 같아? 같죠? 이게 이제 그래서 모든 원자는 중성 원자라고 제가 얘기했죠. 중성 원자. 그다음엔 질량 비를 보게 되면 질량 비는 1대 1대 이쪽이 1840분의 1이거든. 약. 하지만은 뭐로? 0으로 무시를 합니다. 전자는.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 근데 여러분들 그 지난번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중성자가 무거워요? 양성자가 무거워요? 아, 그래? 에? 야, 그거 시험에 나와? 어? 시험에 나오면 틀릴 거야? 아니잖아. 시험에 나와. 시험에 나오는데 그걸 틀리면 안 되지. 양성자, 중성자 중에는 중성자가 살짝 무거워요. 알았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원자를 얘기할 때는 질량비는 1대 1이라고 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질량수, 그다음에 뭐 원자 번호 이렇게 나타내줬잖아. 그지?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가 시대적으로 언제냐면 1911년도까지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자라는 애가 실제로 이렇게 있지는 않지. 그지? 이게 이제 뭐냐면, 여기까지 모형은 전자가 이게 원운동한다 그랬어. 미친 소리야. 자, 전자가 원운동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게 원운동을 막 하다가 에너지를 잃고 여기에 충돌을 해야 돼. 근데 그런 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거든. 그래서 1911년도 이후에는 이 전자에 관한 얘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 전자에 관해서 관심을 이제 누가 가졌겠니? 당연히 물리학자들이 가졌겠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정관이라 그래서요. 뭐 생겨먹은 건 뭐 대충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수소를 딱 집어넣어. 또 집어넣고 이제 고압이에요, 고압. 한번 앞에서 봤어. 비슷하게 봤어요. 자, 고압의 전압을 확 걸어줍니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해서 빛이 나오더래. 빛이 나온지 어떻게 알았지? 응? 지금 빛이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오, 눈에 보니까 알았지. 알았지? 간단해. 자연계에 설명할 때는 굉장히 간단하고 눈에 보이니까 한 거야. 눈에 보였던 얘기는 여기서 나오는 빛은 이건 거예요.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갖다가 분광기, 프리즘이라 그러죠. 프리즘을 통과시켜줘. 그러면 눈에 보이잖아. 자, 태양빛처럼. 이 백색광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광기를 통해서 나오는 걸 우리가 스펙트럼이라 한다 그랬죠. 이제 스펙트럼을 이제 예상할 때는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나올 것 같다고. 근데 실제로 어떻게 나왔냐면 뚝뚝 끊어져서 나왔다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선 스펙트럼이라는 거 알려줄 때 제가 설명했던 게 이런 선 스펙트럼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출 스펙트럼 중에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걸 무슨 스펙트럼이라고 한다고?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알았지? 그래서 이제 수소를 집어넣고 나오는 빛을 분광해서 이런 걸 얻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 방정관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 보면 그 실험이 있을 거예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이게 얼마냐면 방정관이 8만 원 정도예요. 비싸지? 그럼 8만 원 정도 하는데 몇 번 쓰면 버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못합니다. 다음에 내가 방정관 한번 보여줄게.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런 방정관을 이용해서 선 스펙트럼 나왔대. 그러니까 결론이 두 가지거든. 첫 번째 결론은 뭐야? 가시광선이 나왔다. 이게 첫 번째 결론. 두 번째는 이 가시광선을 갖다가 분광을 했더니만 스펙트럼이 선처럼 나왔다. 이게 두 번째 결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결론을 통해서 원자에 있는 원자핵이 있으면 이 원자핵 주변에 있는 전자의 어떠한 성질을 확인하게 돼요. 자, 보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 마이너스는 플러스 근처에 있을 때 안정하다. 그치? 그 얘기를 했었지? 자, 여기 있는 고압의 전압을 걸어주면 전자가 에너지를 크게 가져야 안 가져요? 크게 갔죠? 자,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크게 가졌다. 그럼 얘들이 큰 에너지인데 이게 일종의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에너지 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너지 준이. 그래서 이제 큰 에너지 준위를 갖다가 가만히 냅두면요. 지가 알아서 안정한 상태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빛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 좋아. 여기까지 예상이 가능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선 스펙트럼이 나온 거야. 그지? 그럼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만일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모든 값을 갖는다면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떨어질 때는 모든 파장의 빛이 떨어져야 돼. 맞지? 모든 파장의 빛이 떨어져서 이때 나오는 빛은 빨주노차 파남보의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안 나왔잖아. 그지? 그렇다는 얘기는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2값 아니면 이런 값들을 갖는 거야. 다 결정돼 있다는 얘기야, 에너지가.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빛, 여기서 나오는 빛, 또 여기서 나오는 빛에 의해서 이제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확인한 건 뭐냐면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특정한 값을 갖는다. 알았지? 전자 에너지 준위가 특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근데 특정한 값을 갖되 얼마인가는 몰랐어요.
알았지? 특정 값을 갖때 얼마인지 몰랐다.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이제 일단 특정 값을 갖는다는 얘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요걸 딱 보고 나서 이 수학 선생님이 있어요. 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학 선생님이 이 특정한 값을 갖다 찾아서 보내. 그것도 과학자가 아닌 수학자가. 수학자도 아니죠.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 우리나라 수학 선생님 맨날 수능만 가르치잖아. 근데 옛날에 이런 수학 선생님은 이런 것도 했대요.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그래요. 문제 푸는 기계죠, 수학 선생님도. 뭐 그렇다고 뭐 과학 선생님이 안 그러냐? 뭐 과학 선생님도 똑같아요. 예, 문제 푸는 기계인데 그나마 고등학교 1학년 과학은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해가면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만 빼놓고 나머지 다 고 2, 3반이고 선생님이 고 2, 3반이면 어제도 하루 종일 문제 풀다가 집에 갔어. 니네 반 빼놓고는. 아휴 힘들어요. 자, 그렇듯이 이제 그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이제 다 보냈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보낸 걸 이용해 가지고 이 에너지 값을 딱 찾아보니까 딱 결정돼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에너지 값들이 딱딱 결정돼 있는 거야. 어떻게 결정돼 있냐면 그냥 뭐 E1 그냥 숫자 안 쓸게요. E1 두 번째 E2 E3 E4 일단 무한대까지는 있죠. 1, 2, 3, 4, 5, 6, 7 그다음 무한대까지. 그런데 이 값 말고 이 중간값은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뜻이야. 이게 특정한 에너지 G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어느 원자에서냐면 무조건 수소 원자에서. 지금 이 그림은 수소 원자에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소 원자가 가진 전자가 한 개 있잖아요. 이 한 개의 전자가 E1을 갖든가 E2를 갖든가. 그러니까 E1이 제일 어때? 안정한 상태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원자 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쉬워. 그럼 제일 가까운 거니까 안정하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뚝뚝뚝뚝뚝 에너지가 끊어져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껍질이라는 얘기를 도입해요.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 껍질이라는 표현을 도입한다. 알았어? 자, 그래서 이 껍질은 진짜 껍질이냐? 아니죠. 그럴 리가 있나? 야, 뭐 양파냐? 껍질이게? 이런 거야. 에너지 준위가 원자핵을 두고요. 에너지 준위가 결정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K, L, M, N, E1, E2, E3, E4 이런 식으로 껍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궤도라는 표현도 쓰고요. 전자 궤도,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같은 얘기예요. 뭐 궤도란 얘기야, 껍질이라는 얘기. 근데 이거는 결국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있다. 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죠.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웠던 에너지 준위.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 자, 전자가 갖는 특정한 에너지 값을 에너지 준위라고 해요. 자, 전자 껍질. 진짜 껍질이다 아니다. 아니다. 전자의 특정한 에너지를
비교하여 설명한 껍질. 이게 전자 껍질이에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껍질들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그럼 이 껍질에 전자를 갖다 놔야 돼. 그래야 되지 않을까? 진짜 껍질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비교해 설명하는 거니까 전자가 10개 있으면 10개가 다 첫 번째 껍질에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자, 이러한 전자들을 여러 전자들이 있을 텐데 이런 전자들을 이제 전자 배치를 좀 할 거예요. 알겠죠? 전자 배치. 자, 그럼 전자 배치는 원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통합과학 범위 내에서 전자 배치의 원리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전자가 채워지는데 이 전자는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채워집니다. 알았지? 그래서 낮은 껍질부터. 채워진다. 자, 얘를 에너지 준위가 낮은 껍질부터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이제 안쪽 껍질이죠. 안쪽 껍질부터 채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그냥 이제 안쪽 껍질부터 채워지는 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 개수가 또 결정되어 있어. 그런 걸 이제 8전자 규칙이라고 그러거든. 뭐 옥텟 규칙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마 중학교 때도 옥텟 규칙이라는 거 배웠을 거야. 그래서 얘는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채워질 때 안정한 전자 배치다. 자, 8개의 전자가 채워질 때가 안정한 전자 배치래. 단 K 껍질은 껍질이 작지 않니? 껍질이 작기 때문에 8개가 못 채워져. 그러니까 K 껍질은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K는 2개, L부터 8개, 그 다음에 M도 8개. 이렇게 채워집니다. 아셨죠? 자, 그럼 지금 이제 배운 이 규칙대로 전자 배치를 해보면 뭐 할까? 수소, 리튬, 산소, 염소까지 4가지만 해볼까? 자, 수소가 있어요. 수소 몇 번이냐면 1번이고요. 리튬 3번이고 산소 8번이고 염소는 무려 17번 이렇게 됩니다. 자, 수소부터 K에 하나 있다 이렇게 써요. K에 하나. 리튬 K에는 2개가 있고 이제 다 채워졌죠? 그 다음에 L에는 몇 개 있다? 1개 있다 이렇게 써요. 8개짜리. 자, K 2개, L에 몇 개? 6개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염소는 17번이니까 K는 2개, L에
8개, M은 10개니까 M은 몇 개가 돼? 7개 이렇게 되겠다. 마지막 채워지면. 자, 그래가지고 지금 껍질별로 전자 배치를 쓸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있냐면 원자과 전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기율에서 이제 이 원자과 전자를 다른 말로 최외곽 전자라고 그러거든요. 맨 바깥에 껍질에 있는 전자라 이 뜻이야. 그러면 수소부터 1개, 1개, 6개, 7개 이렇게 되겠다, 그지? 마지막 껍질이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런 원자과 전자가 뭐를 결정해 준다고? 얘가 성질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결정해 주는 게 원자과 전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전자 배치를 우리 이제 그 교과서에나 교재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유치하게 전자 배치를 해놨죠. 알았어요? 네. 뭐 이렇게 하나 그림으로 그리나 너무 수준 낮게 보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중학교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나타내 주다가 화학 원을 가잖아. 물리원 가잖아. 확 어려워져.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할 때 조금 거기서 그게 조금 어려워지면 니네들은 과학을 전혀 안 하겠구나. 그치? 지금도 그런데. 근데 이 중에 그 본인이 이제 2학년 가면 문과로 갈 사람들도 있어? 문과 쪽으로 가는 거? 있어? 이 중엔 없어? 다 이과 쪽으로 가고 싶어? 그래. 잘 생각했어. 야, 먹고 살게 마련해. 응? 선생님 아들이 지가 이제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그 인서울에 있는 공대 쪽을 못 가게 했을 것 같으니까 나한테 이제 자문을 쓰는 거야. 자기가 법대를 가겠대. 교차 지원이 아니까 지금 이과 문과가 계열이 없으니까 법대를 가가지고 로스쿨 가겠대. 뭐 믿어야죠. 자식은 믿어야죠. 믿음을 이제 안 주더라도 믿어야 되는데 잘 믿음이 안 가. 가겠대. 너 진짜 로스쿨 갈 거야? 갈 거래. 넌 결국 이제 아무튼 인서울에 있는 문과도 들어가기 힘들어. 등급이 안 좋아가지고 내신 등급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수능을 못 봐서 그랬는지 아무튼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물어봤지. 그럼 너 어디 갈래? 그러니까 또 로스쿨 갈래? 아니래. 야, 결론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재수를 하면서 꿈은 공대나 약대를 꿈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아무래도 취업이 잘 되는 데는 공대 쪽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약대를 가면 좋고 나는 이제 지금 다시 시작하는 1학년들한테 얘기하고 보면 의대도 좋은데 약대도 괜찮아. 약대 괜찮아. 뭐 약대를 나와서 약국을 하는 거 아니야. 약대를 나오면은 제약회사 같은 데 취업도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펼쳐나갈 때가 많아요. 의대는 아무래도 병원 아니면 갈 데가 그렇게 가면 조금 그렇잖아요. 좀 뭐라 그러지? 개업 같은 거 안 하면 약간 뭐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개업에 돈을 많이 안 벌면 뭐 돈 안 벌 수도 있는데 의사는 꼭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건가? 뭐. 근데 약대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저 과탐 잘 해가지고요. 특히 약대 같은 경우는 어느 학교는 화학을 보는 학교도 있다 그러더라고. 화학 점수를 본대 내신을. 내신을 본대. 내신을 보고 그다음에 화투도 했나 안 했나 따지는 데도 있대. 학생부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괜찮습니다. 약대. 여러분이 좀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 대비할 때 저기 그 여자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 밑에 있는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 여기 조대 약대생이에요. 선생님 제자. 그래서 그 친구들이 보충을 많이 해줄 거야. 그때 되면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약대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주기를 나타내 주는데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셨어요? 이건 이제 선생님이 알파벳에서 쓴 거고 이건 그림에 나타내 준 거고. 자,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결국 주기율표상에서는
화학자 성질을 결정해 주는 게 뭐라는 거야? 원자과 전자들이 뭐고 이런 애들이 원가가는 뭐니? 원자과죠. 원자과 전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주기적 성질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내용을 좀 봅시다. 어디까지가 여러분이 그 준 거는 어디야? 네, 결합까지. 근데 이제 중앙사가 어디까지 나오는지는 안 적혀져 있어. 그치? 아직 얘기 안 했죠. 얘기 안 했지. 진도는 어디 나오고 있어요? 진도는 그 화학이요? 예, 화학. 화학은 그 주율 아, 지구별에 나오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아, 그럼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화학 별까지 나오겠다. 우리 주변의 물질은 안 나갈 수 있는데. 일단은 요번 주까지는 화학을 결합까지 좀 하고, 그다음에 네, 문제는 요번 주에 문제 줘야 되는데. 왜냐면 문제 안 줬죠. 그죠? 문제를 이론 수업마다 문제를 안 줬네. 잠시만요. 음... 어, 원성고가 해놓긴 했는데. 우주의 생성 기원, 주기성 말고. 일단 한 50문제 정도 뽑아줄게요. 알았죠? 그러면은 이거를 뽑아주면 여러분들이 이거 족보닷컴 문제입니다. 예, 괜찮죠? 예, 족보닷컴 문제 먼저 하고 시중 교재 문제도 또 계속 나갈 거예요. 예. 근데 아직은 이제 여러분들 이론을 좀 이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잠깐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좀 복사해다가 나눠줄 테니까 일단 여러분들 숙제로는 한 50문제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죠? 자, 일단은 우리가 그 화학 부분에서는
화학 부분에서는 여기 화학결합의 종류, 화학결합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지도를 좀 나가 볼게요. 아마 중간고사 여기까지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그 학교 진도에서는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원리부터 봅시다. 원리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야. 일단 선생님 저 말로 설명해 주면 이 원자는 원자 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원자 핵을 가지고 있는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띄워. 그치? 그다음에 전자들이 있는데 마이너스 전기를 띄워. 그럼 봐봐. 이 원자들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성질이 다 똑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전자 잘 잡아당기고 어떤 애들은 전자 못 잡아당겨요. 그러니까 원자가 만났는데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는 전자를 잘 잡아당기고 하나는 못 잡아당기는 거 치자. 그지? 그럼 이렇게 뺏겨버려 전자가. 뺏어온다고 얘가 잘 잡아당기니까. 그렇게 되면 얘는 전기를 띠는데 이런 걸 전기를 띠는 음이온이라고 하는 거야. 양이온이 되고. 이렇게 결합하면 이게 이온 결합. 그 다음 원자들이 만났는데 이 둘 다 전자를 굉장히 잘 잡아당겨. 그러니까 이놈의 전자를 잡아당기고 이놈의 전자를 잡아당기고. 알았지? 그러면 서로 전자를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요 가운데 전자가 몰리겠지. 그런 걸 공유결합이라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원자인데 아이고 얘네들이 전자를 다 못 잡아당기는 애들이야. 그러면 이렇게 툭툭 내보내. 그럼 이거 내가 뭐 기억해? 무슨 전자? 자유전자. 이게 금속결합이에요. 알았지? 그러니까 원자들이 이제 뭐 원자의 종류가 많잖아. 원소의 종류들이. 근데 모두가 똑같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전자를 잡아당기는 끌어당기는 그러한 값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면 전기 음성도라 그래요. 전기 음성도는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 자, 원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 세기예요. 그래서 자, 금속 있죠? 금속은요. 이 값이 작아요. 비금속은 상대적으로 큽니다. 뭐 여기서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훌륭해요. 자, 전기 음성도 금속은 작고 비금속은 크다. 알았죠? 두 번째. 무턱대고 말이야. 전자 들어갔다 막 잡아당기는 건 아니야. 어떤 그 성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8전자 규칙. 아까지 봤던 거죠. 아까지 8전자 규칙 뭐였지? 그거였잖아. 8개. 근데 전자를 가져와도 8개, 맨 마지막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있는 게 가장 안정한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하려고 애들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목적이 뭐야? 지거 있잖아, 지거의 마지막 껍질에 8개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자 껍질에 8개의 전자가 있을 때 뭐하다? 안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전자 껍질에 마지막 껍질에 8개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비활성 기체 같은 애들 있죠. 활성 기체. 얘들이 이제 18쪽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안정한 이유가 뭐야?
이게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 최외각 전자가 몇 개란 얘기야. 8개.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화학적으로 안정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어떤 화학 결합을 해서 물질을 갖다 형성을 할 때도 이와 같이 화학적으로 안정한 상태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옥텟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화학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소들이 만나서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 한다.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반응한다. 그렇게 되면 얘들이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뭐로 결합을 형성한다 이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계의 결합들은 총 무슨 결합이 있냐면 총 세 가지 결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결합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만 화학을 해요. 다음 주는 물리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저기 준비해 오시면 돼요. 준비할 거 없고.
또 진행을 합시다. 네. 그러면 이제 화학결합의 종류를 보는데 이제 화학결합의 종류는요. 자, 아까 잠깐 설명했었죠. 세상의 모든 화학결합은 딱 몇 가지가 있냐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알겠지? 세 가지가 있어서 이제 이온결합, 그 다음엔 2번인데 2번은 공유결합, 그 다음엔 금속결합 이렇게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건 뭐가 나오냐면 이온결합하고 공유결합 두 가지가 나와요. 금속결합까지는 해줄 거야. 근데 금속결합은 원에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통합과학에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만 실려 있습니다. 자, 이온결합은 금속하고 비금속이 만나.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주기율표성이 중요한 게 금속과 비금속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금속은 우리 앞에서 그 원리에서 본 것처럼 전기 음성도는 음성도가 큰 애가 금속이고요. 비금속은 전기 음성도가 작은 애가 비금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들이 금속에서 비금속으로 이렇게 해서 옮겨와요. 뺏어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자, 그러면서 애들이 전기를 띠게 된다. 알겠지? 자, 공유결합이라고 하면은 비금속이 있어요. 자,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있으면 이런 애들은 이제 전기 음성도가 큰 애들이죠. 큰 애들.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서로 이제 가져오려고 해요. 그 원리는 옥텟 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해서 일로 와 땡겨오고 또 전자가 이쪽으로도 땡겨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는 안 해. 서로 잡아당기고만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형성되는 게 공유결합이에요. 알았어? 그래서 이온결합을 이해할 때는 자연계의 힘을 좀 더 이해하면 되는데 자, 자연계의 힘이 크게 두 가지야. 원래는 세 가지인데 세 가지 그 중력, 전기력, 핵력이라고 있어. 이게 자연계를 이루는 세 가지 힘인데 핵력은 뭐 신경 안 써줘도 돼. 여러분이 대학교 가서도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신경 써야 돼. 중력하고 전기력. 근데 이제 중력하고 전기력이 있는데 중력은 말이야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야. 근데 화학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왜 그럴까? 아니 질량이 너무 작아. 뭐 전자도 질량이 작고 그다음에 핵도 질량이 작은데다가 원자의 질량마저 작기 때문에 중력은 물질을 다룰 때는 중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 모는 전기력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에서의 힘은 자, 힘은 딱 무슨 힘만 있다? 전기력. 자, 이것만 생각하면 돼. 자, 봐. 이온 결합을 이룰 때도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힘이고요. 공유 결합을 이룰 때도 여기 있는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힘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전부 다 전기력만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전기력은 여러분이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을 텐데 어디에 비례해요? 응? 응. 어디에 비례하긴. 전기 자,
해제 안 했다. 자, 전기력은 어디에 비례하냐면 거기에 비례해요. 전하량. 알겠지? 전하량에 비례하고 거리하고는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런 게 이제 전기력이야. 자,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 힘이라는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이온 결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온 결합 볼게요. 이온 결합은 금속이 있죠? 금속의 대표적인 게 NA야, NA. NA가 11번이거든. 일종이죠. 그 다음에 CL 볼까? CL. 17번. 얘는 17쪽입니다. 자, 그래서 NA가 금속이고 염소는 비금속. 금속, 비금속.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모형을 좀 그려보면 자, 일단은 NA죠. NA는 전자가 총 11개가 있어요. 11개는 이렇게 2개. 10개죠? 그럼 여기 하나. 이렇게 해서 11개. 그럼 11개면 요 한 개가 무슨 전자가 되냐면 원자가 전자가 돼요. 알겠죠? 원자가 전자가 되면 염소 같은 경우는 자, 마찬가지로 이제 3주기 원소인데 17쪽이니까 전자가 총 7개가 있기는 하죠. 열 개. 이게 총 17개 그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 바깥에 있는 전자들이 얘들이 원자과 전자예요. 전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음성도가 염소가 크기 때문에 이 염소가 전기음성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이 전자를 얘가 이렇게 뺏어가 버려요. 이쪽으로. 알겠지?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NA가 뭐가 되냐면 NA 플러스가 돼버려요. 양형이죠. 그 다음에 얘는 음이온이 돼버려요. 알겠죠? 자, 그래서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형성된 겁니다. 이거 여기는 이온의 형성이죠. 알겠지? 그러면 이제 양이온과 음이온이 형성이 됐다. 음이온이 형성이 됐어. 그럼 이제 둘이 이렇게 해서 NaCl로 만나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냐면 NaCl은 일일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Na 플러스부터 그려볼게. 자, Na 플러스부터 그리면 이 마지막 껍질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전자는 이런 식으로 몇 개가 채워지냐면 마지막 껍질에 8개가 채워졌죠. 그지? 그런데 뭐가 더 많냐면 전자가 아닌 양성자가 더 많은 상태가 돼버리고 그럼 전체로 플러스를 띄는 게 Na 플러스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Na 플러스는 마치 뭐와 같은 전자 배치냐면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 네온 있지 이제 이렇게 돼버려. Cl 마이너스, Cl 마이너스. 그럼 이제 Cl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전자가 있는데, 자 전자가 자, 총 몇 개가 되냐면 18개가 돼버려. 뭐에 의해서? 요 전자에 의해서. 그렇지? 그렇게 되면 얘는 전체적으로 전자가 더 많은 상태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그렇다면 지금 Cl-는 뭐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이러한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와 마이너스 띄고 있는 입자들이 뭐라냐면 서로 만납니다. 알았지? 만나게 되는 게 NaCl이야. 그러니까 NaCl은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서 어떤 힘으로 결합해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온이 있는데 이 이온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Na 플러스가 있어요. 이 플러스라는 것은 전자를 하나 잃었다는 뜻이고요.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하나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에서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생략을 할 수가 없어. 뭐 2 플러스나 2 마이너스 같은 경우. 1만 생략이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온들이 좀 몇 가지 이온들이 있습니다. 자, 이온의 종류는 일단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양이온에서는 자, 일단 뭐 세 가지 정도 합시다. 몇 쪽이에요? 1쪽. 그렇지. 얘들을 플러스 1가라 그래요. 다음 그럼 얘는 플러스 몇 가가 되겠어? 플러스 3가. 이게 아니네요. 자, 근데 이제 이온들의 이름 안에는 얘가 몇 가지가 안 나와. 예를 들어 알루미늄 이온이라고 이제 알루미늄 플러스 3가라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얘들이 몇 가인가가 되게 중요해. 1가냐, 2가냐, 아니면 3가냐. 알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결표상에서 1쪽이 플러스 1가고요. 옥텟 규칙 우리 아까 배웠지? 그러니까 1쪽은 전자를 하나 잃으면은 비활성 기차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야. 2족은 2개를 잃을 때, 13족은 3개 잃을 때. 알았지? 그래서 이제 족에 따라서 이렇게 1족은 플러스 1가, 2족은 플러스 2가, 13족은 플러스 3가가 됩니다. 알겠죠? 자, 음이온. F-, Cl-, Br-.
느낌이 오죠? 17쪽. 자, 17쪽은 전자 하나를 받을 때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엔 O2 마이너스, 그 다음엔 S2 마이너스. 이거 몇 쪽이에요? 16쪽이에요. 알았죠? 16쪽은 또 마찬가지로 전자 몇 개를 받을 때, 전자 2개를 받을 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가라고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가 돼요. 그래서 이게 몇 가인가?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17쪽이 마이너스 1가고 16쪽이 마이너스 2가야.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가 7개 있을 때는 하나 받아오는 게 좋고 6개 있으면 2개 받아올 때 좋을 거야. 이름이 좀 있는데 이름이 이렇게 돼요. 이건 음이온을 이름할 때 무슨 화이온이라는 표현을 써. 원소 이름에다가. 자, 이거 뭐라 그럴까? 플로린화. 그렇죠. 얘는 그러니까 정확히는 염소화. 줄여서 염화이온이라고. 알았지? 정확히 해야지. 자, 그래서 줄여서 염화이온. 자, 이거는 브로민화이온. 요거는 그렇죠. 산소화인데 줄이면 산화. 알았죠? 이거는 황화. 그러니까 주기율표상에는 원소들의 이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온의 이름을 결정할 때도 전부 다 원소 이름을 따라갑니다. 알았어? 자, 그래서 음이온은 요거만 써놔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무슨 화이온이라고 하고요. 양이온은 그냥 원소 이름에다 이온 붙이면 돼. 리튬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마그네슘이온, 칼슘이온, 알루미늄이온. 그치? 자, 이렇게 한다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서로 만나서 뭘 이루는 거야? 뭘 이루긴 이온 결합을 이루지. 그치? 이온 결합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나. 어디 보자. 아까 NaCl 말고 하자. 자, Na 플러스하고 F 마이너스가 만나면 NaF가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Na 플러스하고 S2 마이너스가 만나요. 그럴 때는 정기적으로 중성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NA가 몇 개 더 필요해? 2개. 그럼 어떻게 되냐면 Na2S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 그 다음에 Mg2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 만나. 그럼 어떻게 1대1로 만나는 거 맞지 이거는? Mg5가 돼. 그 다음엔 Al3 플러스하고 O2 마이너스가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전하랑의 합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2 쓰고 3. 그러면 얘는 그대로 쓰면은 Al2O3라고 쓰는 거예요. 알았지? 그러니까 밑에 작은 숫자는 원자의 수를 의미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쉽게 꾸밀 수 있는 방법은 자, Al3 플러스지. O2 마이너스지. 그러면 이게 Al5인데 여기에는 2가 크로스로 들어가 이렇게. 3이 이렇게 들어가면 2, 3가 되는 거야. 전부 다 무슨 결합 물질이야? 이온 결합 물질.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들은 항상 자, 쓰는 규칙이야. 양이온 앞에 음이온 뒤에. 규칙이라 그랬지? 양이온 앞에 음이온 뒤에. 똑같이 소리 썼죠. 그죠? 이거 두 개 바꿔서 못 써요. 음이온 앞에 양이온 뒤에는 이름이 있어. 이름은 또 반대야. 뒤부터 읽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봐. 영어 해석이 거꾸로 하지. 그치? 그거 생각하면 돼. 그러면 봐. 이름이 양이온, 음이온인데 뭐부터 읽으라고? 이렇게 읽으라고. 그러면 플루오린화 나트륨.
알았어? 읽을 수 있겠어? 자, 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황화 나트륨. 그렇지. 얘는 어허. 그렇지. 산화 마그네슘. 이렇게 읽으면 돼. 자, 이거는요. 산알. 그렇지. 이제 읽을 수 있겠어? 네.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 알아야지만 되는 거지. 지금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거는 시험에서 통합과학은 분명히 나올 수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한 단계 넘어가면 자, 플로리나 나트륨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이게 아는 게 중요해. 자, 생각해봐. MgO가 있어. 아니, MgO가 몇 가의 양이온과 몇 가의 음이온으로 나눠지는 건 이온의 종류를 알아야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화학을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어려운 얘기야.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온의 종류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주기율표. 근데 1번에서 20번까지 왜 외우라는지 알겠어?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온의 종류도 알 수 있고 이온의 종류를 가지고 물질도 만들 수 있고 만들어진 물질을 읽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물질을 가지고 다시 이온으로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할만하죠? 예. 자, 그래서 이온 결합까지 오늘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공유 결합 마무리 짓고 화학 결합 마무리 짓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스탑할 거야. 네. 알았지? 네. 이 공결합은 남겨두기보다는 이제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 하고 화학은 스탑.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물리로 들어갑니다. 알았죠? 근데 물리인데 신소재부터 한다며. 그 이야기네 신소재. 재밌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신소재. 네. 자, 아무튼 다음 시간에 신소재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